자,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무성 대표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만나서 40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무언가를 뚫어보겠다 이렇게 아주 자신을 했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어쨌든 두 사람이 40분간 만났는데 뭔가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예. 네, 그동안 여야 원내사령탑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서 서로 대치만 했고 거의 2주 넘게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냉각기인데요. 예, 오늘 문희상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실을 찾아가서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 4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김무성 의원이 오늘 사실 독감에 걸렸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도 안 나왔던데 그래도 시간이 급했나 보죠. 이렇게 약을 먹고 나왔나요? 예. 일단 오늘 오전 김무성 대표가 몸살이 심하다, 감기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국회 의무실에도 있었고요. 또 당무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실로 찾아오겠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세월호 특별법 정국을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오랜 어떤 호흡을 해왔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화기애애고요. 네. 예, 정말 모처럼 보는 어떤 정치를 본 것 아닌가 예.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이죠? 네, 지금 문희상 위원장이 나이가 더 많은데 김무성 대표실을 찾아갔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두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웃고 있고, 자, 지금 손을 내밀어서 악수도 했고, 자, 이제 문희상 의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쭉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빨리 복원되는 데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대화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것을 뚫는 데는 둘이 다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난번에도 철도노조 같은 문제도 앞장서서 뚫으셨고 뭐 좀 막혔다고 생각된다면 자주 만나서 이걸 뚫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기쁘게 방문했습니다. 자, 지금 두 사람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덕담이 오갔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찾아온 문희상 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주의자로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다. 예. 이렇게 했더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표 시절에 만났던 상대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예. 네. 누구를 얘기한 거였죠? 최고의 덕담이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한 거죠? 2005년에 열린우리당 의장으로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가 됐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 당시는 지금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바로 DJ와 YS 밑에서 정치를 함께 했던 사이 아니냐. 큰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동교동계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는 YS가 정치적 스승인 상도동계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자, 여기 화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저희가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분들이 둘이 지금 뭘 들고 있죠? 바로 뚫어뻥입니다. 이거 가지면 화장실을 다 뚫을 수 있는데 이 꽉 막힌 전국을 확실하게 뚫겠다고 해서 이 두 분들이 지금 뚫어뻥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염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얼굴만 그냥 포청천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세요? 예, 일단 지금까지 어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의 소통 창구가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서서 협상을 재개한다. 이것 자체가 어떤 막힌 것을 뚫는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문희상 위원장은 줄곧 별명이 외모는 장비인데 속은 조조다. 이런 예. 평가를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저희 그 얘기. 예, 문희상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별명 바로 포청천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판관 포청천처럼 엄중하게 계파 갈등을 척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오전에 참 비대위 첫 회의를 열었죠. 거기서도 문희상 의원이 당내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선 목소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울하는 배후에서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공식 전당대 송건 등이 허용되는 그 직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개파활동을 중단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자, 문희상 위원장의 얘기 중에 침몰하는 배에서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얘기가 참 가슴에 와 닿는데요. 어쨌든 네. 문재인 의원도 기존의 모습과 달리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희상 위원장이 오늘 엄중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개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오늘 이 순간부터 공식 전당대회의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일체 선거운동 그리고 개파 갈등을 중단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의원도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당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갈등, 바로 친노 강경파가 주축이 돼서 벌여온 건데 이 친노 강경파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 당의 단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문희상 의원이 어쨌든 이 개파 갈등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의지를 밝혔어요. 보면 오늘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개파 갈등이 왜 불거지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좌우 양극단에 있는 10명 정도가 당을 망치고 또 죽인다.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이 따로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이 양극단에 있는 10명 누군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이들을 다루려고 하는지 생각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뭔지 이 두 가지 좀 답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첫 번째로 좌우 양극단의 10명 정도에서 우쪽의 10명 정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너무 왼쪽으로 가 있어서 항상 문제인데요. 그러게요.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동아일보 등이 강경파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이다. 이러고 지금 언론중재위 제소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번거롭더라도 이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거명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이 따로 있다. 네, 일종의 보관이 있다는 건데 문희상 예. 위원장은 이 보관은 마음속에 있는 게 보관이지 꺼내놓으면 보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위원장은 작년 초에도 민주당 시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끝에 가서는 개파 갈등이라든지 어떤 전혀 수습을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과연 냉정한 판관 역할의 포청전을 할지 아니면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끝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보관,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온건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아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지금 유가족들 설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유가족 설득하는 문제를 문재인 의원이 담당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문재인 의원은 그 세월호 전국에서 뒤쪽에 있으면서 어떤 세월호 유가족과 동조 단식 같은 걸 해온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정치 지도자라면 유가족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빗발쳤거든요.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말했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주어서는 안 된다. 예.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을 나부터가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김영호 씨를 대신해서 단식까지 하고 했으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얘기를 조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들이 최근에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 구성된 비대위원들의 면모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각 계파의 수장들로 구성되어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비대위라기보다는 원로 회의에 가깝습니다. 특정 계파의 차기 당권주자들을 비대위로 선임한 것은 선수가 심판의 완장을 차고 자기 멋대로 전당대회 룰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경태 의원의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뭐 혁신 대상인 사람들이 왜 혁신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 뭐 당권 주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차기 전당대회 얘기를 주물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장외투쟁은 안 된다라고 장외투쟁 반대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한 의원입니다. 예. 네, 당내 중도파 의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비대위 구성을 뜯어보면 중도파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파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가 큽니다. 예. 과연 이 중도적인 목소리가 과연 비대위에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번 비대위의 임무 중에 하나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어떻게 뽑는지 룰을 정하는 문제인데 이 비대위에 모든 각계파의 수장들이 다 참여했다. 또 실제로 박지원, 정세균, 문재인 의원은 다음 차기 전당대회 당권 지금 목표로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선수가 심판원장 차고 자기 멋대로 룰 정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뭐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예. 박지원 의원은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차기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발끈했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자기만 고고청청하고 공자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 조경태 의원도 부산인 지역구에서는 자기 계파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도 했습니다. 뭐 조경태 의원이 졸지에 공자가 됐네요. 예. 자, 이번에 여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여당도 지금 뭐 혁신을 하겠다고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갈등 기류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보수 대혁신을 완성하기 위한 혁신위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네. 이 혁신위의 면면이 잘 뜯어보면 친박은 상당히 배제가 됐다. 위원장부터가 당내의 대표적인 비박계.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좀 잡음이 많은데요. 또 이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초재선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모임을 갖고 이렇게 혁신해선 혁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사진이 있고요. 여기는 그 초재선 모임을 이끌고 있는 하태경 부산의 초선 의원이죠. 하태경 의원입니다. 혁신위 구상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또 약자층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하면 결국엔 현역 의원들이 다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득권 자기들 보장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 선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돈 선거 조장한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약자층의 비례대표 의석 주자는 것도 포퓰리즘이다. 전문가 영입 창구를 왜 포퓰리즘에 쓰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초재선 의원들이 아침 소리죠? 아침 소리가 오늘 모임을 갖고 나서 하태경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완전 상향식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6.4 지방선거 때도 보지 않았느냐. 완전 상향식 공천 원칙으로 하되 무능한 현역 배제라든지 본선거 예방 확실히 세워야 된다. 그 점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 공천 문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모두 아울러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문수 혁신위원장, 초재선 의원들의 이런 공세에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저희 정치부의 노은지 기자가 직접 만났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소통이 부족한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반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반성하고 혁신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